자, 꼬였다 풀렸다 반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막혀있던 여야 협상이 재개가 됐던 표면적인 계기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새 원내대표의 선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심 원내대표의 선출을 두고 이른바 비황의 반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정견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수로 지역으로 부당하게 차별당하지 않도록 황 대표님께 직언하겠습니다. 쇄신도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지 쇄신 그 자체가 목표는 절대 아닙니다. 당대표로서 제대로 모시면서도 직언도 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자, 2차 결선 투표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52표를 얻었습니다. 106표 중에서요. 5선의 국회 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서는 것도 사실 좀 보수 정당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고요. 역시 핵심은 비황이고 비주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차 투표까지 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팀이 결선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50투표는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심재철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심재철 의원이 선수가 높은 것 중에 높음에도 불구하고 5선이라고 하는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굉장히 강한 투쟁성을 보여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경우에는 웰빙 체제다, 예 체질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고요. 네. 이 때문에 싸움의 기술을 모른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심재철 의원의 경우에는 뭐 앞장서서 투쟁해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숨어진 이유라고 한다면 결국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식을 할 때만 해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굉장히 그에 대해서 상당히 큰 지지를 보냈습니다만 단식 이후에 첫 번째 조치라고 하는 게 네. 결국 친황 체제를 만들겠다. 맞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날리고 사무총장 등을 초재선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친황 체제의 옹립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굉장히 큰 불안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자료화면에서 심재철 의원이 쇄신도 중요하지만 쇄신 그 자체가 목표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바로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50%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총선에서 의원들은 이제 총선에서 누가 내 편이 돼줄 것인가, 나를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요할 그렇습니다. 테니까요. 예. 황 대표가 50% 쇄신 얘기하는 것이 좀 불안한 요소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은 러닝메이트가 김재현 의원이었다는 점, 이 부분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박, 대표적인 친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일단 조합 면에서 특히 다선 의원들의 불안감이 저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뭐 보셔 알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삭발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분들이 다선 의원들이에요. 네. 뭐 이주영 지금 저 뽑은 지금 이제 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물갈이 얘기 나오면 제일 그렇죠. 먼저 지목될 제일 만한 먼저 분들. 사실은 삭발하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50% 이야기 나오면 바로 이분들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5선에 또 더군다나 정책 여정이 3선이에요. 네. 그것도 이제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즉 비박과 친박이 어우러지면 연합전선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의원들로서는 이 연합전선을 통해서 황 대표를 좀 견제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두 명의 후보가 같이 동률이라서 올라갔는데 후보 단일화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가 분산된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김선동 의원이 재선인데 네. 원내대표 출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근에 황 대표가 당직 개편을 하면서 대부분 초재선으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원내대표까지 재선으로 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 곳은 없다. 이렇게 느끼는 지금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전날 이 다들 이제 전화를 돌렸던 것 같아요. 네. 김선동이다 돌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소문이 돌면서 진짜 우리를 치려는 게 아니야? 황교안의 마음은 김선동에 있다는 전화가 돌았다. 사실 이제 또 보셔 알겠지만 이게 당선되고 난 다음에 꽃 들 때 그렇게 황 대표 표정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걸 비춰보면 아마 당내에서도 이런 어떤 친박과 비박의 연합전선과 다선 의원들의 연합전선 그걸 통해서 이제 황 대표를 좀 건재하겠다. 그런 측면에 본다면 뭐 아마 앞으로 황 대표가 공천이나 이런 데도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는 좀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선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2016년 공천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금 뭐 또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선거에 개입해서 결국 이항구 체제에서 공천을 받은 인물들이 신박 공천 얘기 안 다만 나왔죠? 초재선이란 이름 때문에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당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아까 심재철 의원 얘기하는 걸 보면 부당한 차별, 지역이나 뭐 선수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직언하겠다, 쓴소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황 대표 입장에서는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앞으로의 케미, 조화, 궁합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이 케미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은 뭐 저는 다를 수도 서로 있다. 견제해가면서 더 그렇습니다. 좋을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사실 그 집단 사고가 가장 나쁜 것이기 때문에 네. 어느 한 방향으로 몰려가는 것보다는 서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팀을 이루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권력 투쟁의 형태로 가느냐라고 한다면 답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얘기하지만 무엇을 쇄신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쇄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정한 절차를 만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쇄신은 단순히 물갈이를 하겠다. 일반적으로 물갈이를 하게 되면은 결국 당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쇄신인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는 제도적으로 얼마나 공정한 제도를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재철 의원도 원내대표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두 분 다 머리가 짧습니다. 삭발을 했다는 건데 네. 그만큼 대여 강경 투쟁을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대여 관계 역시 좀 강경 일변도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심재철 의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협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여 근데 관계. 우리가 저 사람은 강경할 것이다라는 사람들이 보면 대충 강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강경 안 할 것이다는 사람이 강경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심재철 의원이 지금 5선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출마하는 배경에는 자신의 공천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5선급들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국회의장이 할 사람이 아니면 어떤 면에서 공천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심재철 의원 입장에서도 머리를 제일 먼저 깎았어요. 그러면 심재철 본인도 공천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5선이 돼서 강경 투쟁을 한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어떤 이미지와 맞는가라는 어울리지 문제가 않는? 있을 거예요. 자, 5선이면 국민들 원하는 거는 결국 좀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5선의 어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5선이 지금 나가서 그냥 매일 장애 투쟁만 해보십시오. 이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5선인데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이제 비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 이 사실 합의가 저는 그래서 나왔다고 봅니다. 사실 그 가기 전에는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들어가기 합의하기 이전에는. 네. 근데 들어가서 합의를 딱 해왔습니다. 근데 물론 의원들에서 이제 다시 이제 거부가 됐지만 됐죠. 네. 저는 아마 앞으로 그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심 원내대표도 결국은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해야 되는 국면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앞으로 이제 다시 이제 육선이 돼서 들어와서 국회의장도 하고 뭐 등등의 생각을 한다라면 저는 오히려 여야 간의 물꼬가 터질 가능성도 있다. 또 정책위의장 김재원 의원이 또 이분이 뭐 그렇게 강경한 분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뭔가 정치의 복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타협의 복원, 뭐 그런 것도 저는 오히려 역으로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황교안 대표는 지금 원외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장외 투쟁으로 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간 좀 엇박자가 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아마 공천 경쟁, 주도권 경쟁이 시작되는 저는 포석이라고 봐요. 아마 황교안 대표의 생각과 지금 이제 새로 구성되는 이 심재철 원내대표 팀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자기보다 정치 경험이 너무 많은 사람은 좀 불편하잖아요. 네, 좀 집에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분들이 안 가려고 그러고 네. 그리고 본인은 좀 초재선 중심으로 해서 자기 사람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래서 50%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50%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구를 넣는 건지 위원장은 누구를 할 건지 우리 지난번 보셨잖아요. 이한구 위원장 해서 결국 김무성 대표가 나중에 거부하고 뭐 나르샤 해서 지금 선거가 완전히 판이 깨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게 반복되면 정말 한국당은 망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과정은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화호장령 오늘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